네, 오늘 저희 대한토목학회 이슈톡에 참여해주신 아, 어, 진짜? 아, 여러분 그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제 16차 대한토목학회 이슈톡의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장일환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사회적, 기술적인 이슈와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슈톡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제 16회차인데요. 오늘은 약 50분 동안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양진구 교수님께서 오리가미 앤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본 강의는 어, 녹화가 되고 이후에도 오늘 온라인에 참석 못하신 다른 회원분들께도 이제 공유가 될 거고요. 양진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와중에 혹시 관련하여 질문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 이 줌 방에 있는 채트룸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양진구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양진구 교수님을 모시고 귀중한 이슈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제가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화면 지금 풀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예, 잘 보입니다, 교수님. 네.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대한통합학회 관계자분들 이제 감사드리고요. 서울대학교 이제 최영주 교수님께서 이제 아마 오리가미 연구 이제 그 발표를 보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제 알선해 주셔가지고 최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소속인데요. 제가 사실 박사학위 자체는 제가 구조물 진단을 했습니다. 2005년도 이제 구조물 진단 학위를 받았는데 구조물 진단 분야도 이제 토목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많이들 하시는 분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메탈 물질을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가 온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서울대학교 와서는 이제 좀 전개 구조물 같은 거를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조물 진단도 그렇고 전개 구조물도 그렇고 기계공학에서도 이제 연구될 수 있지만 토목 분야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는 주제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값진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전개 구조물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항공 우주 쪽에서도 보면 뭐 솔라 셀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어,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뭐 토목 그리고 건축 그런 쪽에서도 이제 전개 구조물의 응용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메디컬한 분야에서 스텐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카약인데 카약 그 아마존에서 이제 요 카약 자체를 아마 500불 정도 주면 살 수 있을 건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 차에 싣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차 루프에 얹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폴더블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런 폴더블한 이제 스포츠 레저 이퀴프먼트도 인기가 많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차량에서도 보면 이제 이렇게 전개 구조물 자체가 쓰이고 있어가지고 형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트랜스포머티브한 그런 이제 아키텍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재밌는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저는 오리가미에 이제 인스파이어된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리가미 그러면 이제 보통 뭐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뭐 학이나 개구리 같은 거 이제 많이들 접어 보셨을 텐데 같은 오리가미입니다. 오리가미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취미 영역에서 보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복잡한 형상도 접기 시작해가지고 학도 보면 좀 더 학에 가깝고 개구리도 이제 좀 이제 발가락 손가락 같은 게 다 표현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줬는데 요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저희가 접었던 심플한 학이나 뭐 개구리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 한 장을 이용해가지고 접은 거고요. 그리고 뭐 가위 같은 거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일본 동경대 이제 건축과 있는 토모히로 타치 교수님이 이제 접는 건데 사실 타치 교수님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연구 협력도 진행 중인데 보시다시피 종이를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3차원적인 이제 토끼 모양을 만드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뭐 약간 타임랩스로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 10시간이 걸린 작업입니다. 근데 기본 원리는 보시다시피
한 요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잡도 있는 종이를 접어주면 어, 어떤 arbitrary shape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접이가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구를 좀 이제 약간 수학적 그런 수학과나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오리가마이즈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팔 다리 같은 게 몇 개의 브랜치로 나눠지고 그쪽에서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트림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아주 뭐 약간 소피스케이트한 그런 형상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오리가미의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오리가미 자체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들 그 응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가셔서 이제 그 아부다비로 들어가는 이제 공항에서 그 하이웨이를 타시면 요 건물이 이제 바로 이제 하이웨이 옆에 나오는데 그 사실 여름에는 태양광 때문에 엄청 낮에는 덥고 밤엔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에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차양막을 설치해주면 전기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레포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캔인데 자세히 옆에 보시면 이게 굴곡이 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터밤이라는 패턴으로 알루미늄 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텍스처를 입힌 건데 사실 이렇게 해주면 알루미늄 캔의 그 버클링 스트렝스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우리가 알루미늄 재질의 어떻게 보면 두께를 좀 더 얇은 알루미늄을 쓰면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스트렝스를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심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뭐 재료 절감 같은 효과도 저희가 이제 가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리가미 어떻게 보면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세아 미사키라는 그런 패션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뭐 여성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들 아는 그런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혹시나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들이 엄청 빨리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리가미 팬츠 같은 걸 사주면 거의 뭐 6개월, 4개월 때부터 3살까지 입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실용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오리가미 자체는 근데 사실 자연에서도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봄이나 이제 봄에 뭐 나무 이렇게 잎이나 아니면 이제 꽃봉오리 같은 게 보면 불과 며칠 전에는 한겨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봉우리가 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티슈들이 이제 뭐 곤충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좀 빠른 전개,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한데 요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또 오리가미가 이제 자연에 응용되고 있고 요 패턴 자체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우러 오리라는 아주 심플한 패턴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뭐 러브버그라고 하나요? 그런 벌레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러브버그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비대칭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날개 또한 보면 얘들이 접히는 게 비대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곤충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오리가미 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날개에 이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앞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MIT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석학인 에릭 더메인이라는 교수님은 주요 리서치 분야가 폴딩이야, 폴딩. 어떻게 하면 2차원적인 종이를 어떤 구조물을 3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폴딩할 수 있느냐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단백질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분자들이 탱글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오리가미 원리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이제 데이빗 베이커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원래 노벨 화학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오리가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건축, 뭐 항공우주, 재료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오리가미 연구의 현재 실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우주 백그라운드로 이제 구조 분야를 연구했는 사람이니까 오리가미가 과연 구조 엔지니어링, 스트럭처 엔지니어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걸 저희가 고민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1차원적인 철사 가지고 이제 이렇게 3차원 소조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철사 형상 바꾸듯이 오리가미 자체는 사실 이렇게 평편한 페이퍼를 3차원 어떻게 보면 형상을 만드는 게 오리가미 행위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계 뭐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만듦으로써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물성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리가미 엔지니어링의 그 임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덴시티를 바꿀 수 있겠고요. 포화성질 레이쇼 바꿀 수 있고 스티프니스 강상 바꿀 수 있고 또 형상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스테빌리티 다이나믹 리스판스 이런 거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가미의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유용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에어스페이스 이제 또 구조 백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응용례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양한 응용례가 있겠지만 가장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개 가능하면서도 경량인 구조물, 그러면서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전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구조물 자체가 되게 그 플라피해야 되잖아요. 구조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유연해야 되는데 전개 가능하면서도 하중을 견딘다는 건 하중 견디는 것 어떻게 보면 유연하면 어떻게 보면 하중 견딘다는 건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플로이블 하면서도 로드 캐링 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두 개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는데 오리가미를 이용하면 이것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것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제 이게 그 플릿 패턴이라고 그냥 아코디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솔라 패널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이런 솔라 패널을 사실 론칭을 했는데 이게 안 펴져요. 이게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릿 패턴이 아주 심플한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펴져가지고 우주인이 스페이스 워크를 해가지고 이 구조물을 막 흔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형국인데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밍이 더 커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지금 결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리가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면 간단한 동영상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유도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디플로이블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약간 컨트롤러블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는 이제 TMP라고 타치 미우라 폴리헤드론이라는 구조인데요. 사실 종이 두 개를 그냥 앞뒤로 붙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개의 어떻게 보면 튜브가 똑같은 동일한 사이즈의 이제 종이를 붙인 건데, 근데 세 개의 거동이 좀 상당히 다르죠.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뭐를 바뀌었냐면 그냥 요 각도 하나를 바꿔줬거든요, 저희가. 요 알파라고 요 어떻게 보면 섹터 앵글 하나를 바꿔줬는데, 요걸 바꿔주니까 이게 폴딩의 거동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사실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각각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형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 길이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폴딩 앵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그 고등학교 수준의 어떻게 보면 코사인 사인 같은 걸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하학을 이용하면 얘가 어떻게 보면 줄어들음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폭이 바뀌느냐 이런 포화성질 레이쇼를 본다면 이제 폴딩 레이쇼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얼마만큼 높이가 낮아지냐 이제 그거를 봤을 때 그 포항성질 레이쇼 HW 이제 H가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이니까 높이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W고 폭이 어떻게 되냐를 봤을 때 통상적인 재질 같으면 이제 여러분 컴프레션 해주면 폭이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앞에 동영상 다시 한번 짧게 제가 보여드리면 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넓게 시작하지만 위아래로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처음에 확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포화성질 레이쇼가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4 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거티브로 크게 시작하고 얘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0에 이제 어프로치 하는 건데 요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알파 각도 요 각도를 바꿔주면 포화성질 레이쇼를 저희가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W뿐만 아니라 breadth 어떻게 보면 깊이 방면도 보면 저희가 포화성질 레이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리치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그 플러스에서다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재밌는 형상으로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쉽게 어떻게 보면 해석적으로 애널리티컬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게 실선이고 실험 결과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또 저희가 이 오리가미 자체는 리지드 오리가미라고 오리가미가 폴딩 언폴딩 될 때 면 자체가 이렇게 막 몰핑이 되고 밴딩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게 저희가 위에서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크리스마다 접는 선마다 토르셔널 스프링을 넣어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각도를 다 계산하고 그 각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모멘트 그러니까 토크가 얼마나 바뀌냐를 계산하면 결국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포스를 가해줬을 때 얼마만큼 이제 저희가 압축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또 그 스티프니스가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알파 앵글에 따라 달렸고, 마찬가지로 초기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이니셜 포스처. 얘가 저희가 아무 외력에 가해지지 않았을 때 어느 포스처가 어떻게 보면 제로 에너지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요 초기의 자세를 좀 바꿔주니까 사실 네거티브 스티프니스도 저희가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포화성조 레이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화를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스티프니스도 저희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한계 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 그 TMP는 테슬레이션을 이루기도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요거를 셀 하나하나를 저희가 붙인 게 아니고 여러분 허니콤 이제 그런 스트럭처 만드는 것처럼 그 허니콤 시트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리게이션 준 다음에 붙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헥사곤을 셀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쉿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횡으로 되는 걸 쭉 갖다 붙이면 이렇게 테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코어 스트럭처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지드 폴더블한 특성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이런 이제 오리가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 또한 또 하중 견디는 그런 거를 보면 또 이제 또 상당히 또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완전 플랫 폴더블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접힘 상태로 있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일라스틱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반면에 다른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좀 더 스티프해질 수 있고, 예, 측면으로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스티프니스가 바뀌고, 반면에 요 방향은 보면 하중을 견딜 수 있지만 사실 얘들을 살짝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뉴트럴 포지션을 바꿔주면 다시 또 콜랩스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같은 테슬레이션이지만 방향에 따라 가지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초기의 어떻게 보면 요 형상이 컨케이브이면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컨벡스이면 하중을 못 견디는 그런 형국이 되어가지고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시편이지만 예를 들면 초기 형상을 바꿔줌으로써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스티프하게 컴플라이언트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스티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스티프니스 차이가 맥시멈 이제 하중 견디는 차이가 이제 한 100배 정도 저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걸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아주 서브틀한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두 개가 거의 똑같은 3D 프린팅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눌렀을 때 쉽게 눌러지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중이 견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스티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발표 초기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플로이블 하면서 로드 캐링한 어떻게 보면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특징이 상당히 이제 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사실 이제 그 저희가 뭐 재난 구조물 같은 데 이용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면 플랫하게 만들어 가지고 부피를 시킬 수 있지만 재난 시에는 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데플로이블 하게 해가지고 위에 예를 들면 사람이 지나가도 이 구조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콜랩스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로드 캐링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데플로이블하고 라이트웨이트 그리고 이제 로드 캐링한 스트럭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엔 제가 이제 형상이 얼마만큼 이제 이런 구조물이 잘 바뀔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가 이제 그 TM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플랫 했다가 이렇게 이제 TMP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 형상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실 리지드 폴더블한 성질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직사각형 형상, 마름모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내가 그 마름모 형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측으로 어떻게 보면 슬랜트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마찬가지 좌측으로 슬랜트 되기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들이 또 이제 이렇게 중앙에 홀이 나게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우측 또 좌편향, 우편향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디멘션을 좀 조정해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운데 홀이 어떻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vertex와 vertex가 콜리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스티프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페이퍼로 이렇게 테슬레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느리면 각각 셀들이 어떻게 보면 페이즈를 바꾸면서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보면 여러분 이제 3 곱하기 3으로 9개 셀 있는 그런 형상인데 색깔이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다른 셀 자체가 이제 페이스를 다르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페이퍼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의 셀이 예를 들면 플랫해질 수도 있고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우측 편향된 때 보면
그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좌측 편향된 사각형도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셀이 네 개의 페이즈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4의 구성이니까 거의 이제 10의 5성에 가까운 다양한 형상이 어떻게 보면 가능한데 요거가 물론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각각 어떻게 보면 이음매가 어떻게 보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그래프 티어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했고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례로 몇 가지 형상 바뀌는 것만 보여드리면 요거는 5 곱하기 5 셀인데 일단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른 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면 25개 셀만 해도 실제로 컴퓨테이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방법이 그 계산이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브루털 포스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계산이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프 티어리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산 가능하게끔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결과만 말씀드리면 요건 4 곱하기 4셀이지만 이렇게 뭐 다양한 형상 뭐 체어, 버팔로, 뭐 보트 이런 형상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음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density 바꿀 수 있고 파성조 레이쇼 바꿀 수 있고 stiffness 그리고 이제 형상 바꾸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제 stability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tability를 잘 이용하면 저희가 또 로보틱한 그런 이제 메커니즘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리가미를 저희가 다른 오리가미를 썼는데 요거는 리프 아웃이라고 잎이 펼쳐지는 듯한 그런 이제 형상의 이제 오리가미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5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잎이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사실 요거는 페이퍼로 접어도 이제 쉽게 그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플랫할 때가 이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아가지고 얘가 어떻게 보면 위로 접히든지 밑으로 접히든지 하는 그런 형상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스테빌리티를 이용하면 사실 저희가 딱히 외부의 액추에이션 포스가 없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스냅 스루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뭐 물체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프로타입 만들어 가지고 드롭 타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이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 준이 어떻게 보면 포텐셜 웨이를 넘지 못하면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냅 돌고 안 일어나니까 공을 놓치는데 높이가 충분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스냅 돌고 일어나가지고 얘를 잡을 수 있는 형상이 되고 반면에 또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이제 이렇게 또 약간 놓치는 형상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래스핑 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조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손가락처럼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각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형상의 그런 뭐 업젝트도 저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또 마이크로 스케일 좀 아니 밀리 스케일 밀리미터 스케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복합 재료로 만든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바이스테이빌리티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요거를 또 액추에이션을 해주면 로코모션 얘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저희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니어처라이즈 된 그런 로보틱스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응용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이나믹 리스판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다이나믹한 리스판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충격 흡수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오리가미 관련된 연구는 이제 좀 정적인 거, 키네마틱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접히고 펼치느냐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얘가 다이나믹하게 어떤 동적 거동을 보이냐는 상당히 이제 연구가 안 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티베이션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항공 쪽에서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제 펠콘 9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 라켓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얘들이 그 리유즈블한 그 라켓 모터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랜딩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랜딩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로켓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켓 모터 자체는 그 리유즈블 해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랜딩 스트럭처 자체는 여러분 사실 랜딩 스트럭처 안을 보면 이렇게 메탈릭 폼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예를 들면 하단에 어떻게 보면 랜딩 과정에서 하단에 있는 그런 랜딩 스트럿이 충격을 받으면 얘가 이 충격파가 상부에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요 실린더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폼이 들어가 있어서 플라스틱 데포메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로켓 모터는 리유즈블 하지만 랜딩 스트롯은 매번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성능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충격이 하단에서 들어왔을 때
보통 일반적인 이런 재질의 주안점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컴프레시브한 임팩트의 크기를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최대한 주안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메타 물질 같은 걸 이제 좀 연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압축파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 파동을 어떻게 보면 인장파로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아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갑옷 같은 걸 생각한다면 외부에서 뭔가 충격이 가해져서 갑옷의 서피스에는 뭔가 이제 눌러주는 힘이 가했을 때 사실 갑옷과 나의 살이 맞닿는 부분은 눌러주는 그런 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힘이 발생하는 텐션이 발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하다면 충격 흡수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미션 자체는 컴프레시브한 웨이브를 텐설한 웨이브로 바꾸는 건데 일단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리는 좀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이제 오리가미랑은 다르게 그 크레슬링 오리가미라는 걸 이용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엑시얼하고 로테이션한 모션이 커플링된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 thin walled structure 이런 알루미늄 튜브 같은 거를 여러분 이제 그 컴프레시브한 버클링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그 삼각형 형태의 어떻게 보면 표면 여러 그 좌굴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컴프레션을 가하면서 트위스팅까지 같이 하면 이런 형태의 크레슬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컴프레션이 됨에 있어가지고 표면이 약간 밴딩도 일어나고 트위스팅도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뭐 그 기하학적으로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에너지를 고려해서 이제 풀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제가 오늘 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그 아트 페이퍼로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종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저희가 일라스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요런 오리가미를 이용해 가지고 메탈 물질을 만드는 하나의 장점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그냥 모노스테이블한 걸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바이스테이블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버튼처럼 누르면 그냥 누른 상태에서 계속 있게끔 또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탈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오리가미가 어떻게 보면 또 빌딩 블록으로서 또 이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라스틱한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20개를 쭉 연결시켰습니다. 20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좌측에는 이제 쉐이커를 둬가지고 강한 어떻게 보면 이제 임펄스를 저희가 가하게 했습니다. 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프로 카메라를 6개를 써가지고 얘 거동을 관찰했는데 여러분 보통 카메라 2개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를 보면 이제 디지털 이미지 코릴레이션이라고 그 오브젝트의 3차원 좌표를 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 한 쌍의 카메라가 3분의 1씩을 맞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거동을 관찰하게끔 했고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일단 그 앞에 3분의 1만 보여드리면 좌측에서 이제 압축이 들어와서 파동이 쭉 전파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이 빨간색은 압축이 들어와서 밀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션이고 파란색은 밀렸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라스틱한 비헤비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발하는 이제 어떻게 반대로 움직이는 건데 보시다시피 첫 번째 셀이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지나가면서 이제 반발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션도 나오는데 생각보다 파란색은 큰데 빨간색은 이미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전파되는 게 보니까 생각보다 빨간색 없어지고 파란색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꾸며봤는데 요건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 코릴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쉽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꾸민 건데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압축파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좌측에서 이제 강한 압축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반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장한 부분이 이제 뒤따라서 다 쫓아오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장파가 속도가 빨라요. 빨라가지고 그리고 인장파는 쉽게 어떻게 보면 사그라들지 않아가지고 결국 끝단에 도달하는 거는 여러분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보시면 파란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압축을 한쪽 단에 다 가하지만 반대쪽 단은 인장파가 되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구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이 가해지고
압축파를 인장파가 어떻게 보면 쫓아오는 과정인데 인장파가 빨라가지고 인장파가 어떻게 보면 압축파를 따라잡는 그런 행국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압축파를 인장파를 바꾸겠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압축파를 어떻게 보면 따라잡는 인장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만든 거고 압축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뭐 파동이 어떻게 보면 사그라들듯이 디스퍼시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과 공간상에서 이제 그 현상을 보면 일단 요거는 시간축이고 요거는 이제 공간축인데 첫 번째 셀에서 강한 압축파가 들어옵니다. 빨간색이 강한 압축파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보면 일라스틱한 건 압축됐다가 반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발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네거티브한 그 파란색 딥이고 근데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디스퍼시브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어떻게 보면 구조물에서 퍼지는 거예요. 반면에 파란색은 안정적으로 쭉 가게끔 만들어줘서 이게 약간 파란색은 쓰나미와 같은 그런 웨이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구조물의 끝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도달하는 행국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rarefaction solitary wave라 그러는데 이 rarefaction wave 자체는 이제 뭐 기체라든지 그런 이제 유체에서는 관찰이 됐는데 고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케이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뭐 통상적으로 유체에서는 이제 다양한 논리니어 웨이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솔리터리 웨이브처럼 요거는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인데 그 물이 지나간 통로인데 요거를 이제 약간 댐처럼 물높이를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한 다음에 댐을 수문을 개방해주면 요런 식의 이제 솔리터리 웨이브가 이게 뭐 10m, 20m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수킬로를 가요, 수킬로를. 이게 비선형 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파동을 저희가 구조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오리가미랑 어떤 연관이 있냐?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특히 고체에서의 이제 파동을 얘기할 때는 워낙 고체 자체가 덴스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인 자체도 사실 1% 언더의 뭐 아주 작은 스트레인을 보고 거기에서 거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니어한 것만으로 어떤 웬만한 어떤 웨이브가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리가미를 저희가 이용하면 오리가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선형적이고 또 스트레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가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리가미를 통해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쿠에이션 같은 것도 도출해 보면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솔리터리 웨이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체적인 어떻게 보면 유체 미디엄에서의 그런 잘 알려진 이쿠에이션인 KDB 이쿠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애널리틱하게도 저희가 스터디를 할 수 있고 실험과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 비슷한 거를 저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리가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 다양한 이제 기계적인 뭐 stiffness, 뭐 stability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구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리스판스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절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토목 분야에서도 뭐 얼스퀘이크 같은 거 워낙 많이들 이제 보시는 분야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응용ля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약간 이런 conversion of compression to tension 자체가 좀 약간 재밌어서 그런지 운 좋게도 이렇게 뭐 약간 몇 개 이제 미디어에 제가 이제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연구가 근데 약간 좀 페이퍼로 했으니까 토이 모델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최근에는 저희가 뭐 토요타랑 같이 어떻게 보면 요거를 복합 재료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차량에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것도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복합 재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경량이지만 얘가 깨지기도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팩처링도 어려워가지고 그런 난관이 있는데 오리가미로 만들면 어떻게 보면 얘가 어떻게 보면 유리처럼 어떻게 보면 깨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구조적인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컬랩싱을 볼 수 있으니까 현상적으로는 이제 약간 덕타일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뉴팩처링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필라멘트 와인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비용의 인상 없이도 어떻게 보면 복합재로 차량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뭐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리가미의 기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을 설명드리면서 어떤 무성치를 바꿀 수 있냐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력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설명드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제가 서울대학교 와서는 약간 좀 응용예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항공 쪽을 예를 든다면 뭐 사실 뭐 화성에 간다든지 그럴 때 비행기를 좀 에어포를 쓰고 싶은데 그 날개 자체가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길고 부피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못 쓰는 단점이 있었으면 보통 헬리콥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화성 탐사 같은 걸 그런 쪽을 사용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윙 자체를 저희가 폴더블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팬이 있는 그런 날개도 어떻게 보면 좀 잘 저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감이 원리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방향뿐만 아니라 스팬 방향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를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차량의 응용예를 든다면 그 자동차에 요즘 뭐 예를 들면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이제 항상 뭐 차징을 해야 되는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차량의 어떻게 보면 특정 면적 어떻게 보면 1200와트 정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하네스 할 수 있는 솔라 패널이 부착돼 있으면 아이디얼하게는 뭐 캘리포니아나 그런 동네에서는 차량 충전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항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약간 날개 어떤 솔라 패널이 어떻게 보면 펼쳐지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실외기 같은 거 여러분이 뭐 여름이나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노이즈도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챗 GPT로 그린 그림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전화기가 전화가 안 왔다. 실외기 같은 것도 이제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재밌게 없네? 기타 물질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브레이션, 뭐 사운드 옵저버션 같은 것도 하면서 미적인 것도 저희가 이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페이스 헤비핏에 대한 저희가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어, 스페이스 헤비핏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아주 스몰 볼륨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한 다음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얘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미가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런 그리고 정 12면체 베이스된 어떤 그 스페이스 해비tet인데 정 12면체는 보통 이제 폴더블 하지 않거든요. 폴더블 하지 않는데 저희가 학생들이랑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크리스 라인을 잘 만들어주면 정 12면체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펴져질 수 있고 이건 꼭 스페이스 헤비tet뿐만 아니라 뭐 디자스터 릴리프 뭐 스트럭처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일단 뭐 제 약간 기계 그리고 항공 중심으로 제가 이제 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큰 에리어 스트럭처,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를 만들면 이런 뭐 솔라 세일 같은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환경 측면에서 뭐 이런 기름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주 large area coverage를 할 수 있는 전개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토목이나 이제 건축 환경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오리가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좀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런 약간 비이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환경 말씀드렸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즘 최근 글로벌 워밍 때문에 이제 화석 연료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태양에서 오는 어떻게 보면 그 솔러 웨이의 2%만 저희가 디플렉션 시켜줄 수 있으면 지구의 어떻게 보면 파스트 퓨어를 마음대로 이제 때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성이 열린다는 그런 이제 그 얼리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사이파이 사이언스 픽션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뭐 칼텍이나 MIT 같은 데서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데플로이블한 스트럭처가 이제 뭐 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에어리어를 커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게 하는데 요거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가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요하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오늘 간단하게 제가 했던 연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토목 학회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이제 제가 그 워싱턴 대학교에 있으면서 같이 일을 했던 제 뭐 예를 들면 제 예전 학생인 지금은 동경대 교수인 어떻게 보면 야수다 교수라든지 그런 제 학생들이 했던 연구를 제가 위주로 말씀드렸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토목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컨택 인포메이션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분야랑 이제 같이 시너지스틱하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기회를 항상 찾고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요. 아무튼 뭐 제 발표를 오늘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양진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줌 룸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양진구 교수님 발표와 관련된 어, 뭐랄까요? 좀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뭐 채팅방에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마이크 켜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꺼내주시죠. 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오리가니 스트럭처에서 네, 그 컨케이브 스트럭처하고 컨벡스 스트럭처가 각각 이제 하중에 대한 좀 지지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좀 약간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컨벡스 같으면요. 얘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 어떻게 보면 링키지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링키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부로 어떻게 보면 그 익스팬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딱히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안쪽으로 접히는 것 같으면요. 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그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안쪽으로 접히면 그 키네마틱하게 그 폴딩 때문에 때라도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락킹이 되고 요건 사실 안에 지금 이제 저희가 구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얘가 그 볼텍스의 콜리전이 일어나진 않는데 요 좌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줄여주면 그 약간 사이드도 어떻게 보면 얘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셀프 락킹 피처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키네마틱하게 얘가 락킹이 되는 형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포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좀 이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어떤 오리가니 스트럭처를 이제 이 시빌 엔지니어링, 특히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링 쪽에 좀 적용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약간 좀 밴딩이나 뭐 이런 가지 이제 형태의 변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극복 과제, 챌린지는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라지 스케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빌 인프라스트럭처에 이용하는 그런 예를 이제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일단 얘가 스케일이 커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아이디얼하게는 저희가 그 오리가미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이제 그냥 키네마틱하게 저희가 리지드하게 보면 살 수 있지만 그 스케일이 커지면 각각의 퍼셋들이 이제 그런 데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중력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음, 음,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히 오리가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동을 하게끔 할 때 음, 그런 약간 로컬 데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자중 효과 때문에 좀 제밍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액추에이션의 그 원활함이 좀 약간 훼손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런 심플한 건 이제 리지드하게도 이제 모델링 하는데 제 후반부에 설명드린 그런 오리가미 같으면 이제 좀 논리지드한 그런 네이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지드한 네이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에디셔널한 그런 뭐 스테빌리티를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약간 어퍼추니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약간 뭐 미케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 좀 약간 좀 챌린지가 이렇게 약간 예상되기는 한데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중을 이용하고 아니면 이제 뭔가 데플로이먼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메커니즘 같은 측면에서는 또 스케일이 커지면 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음, 음. 우리가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특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뭐 청중분들 중에서 다른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저희 네, 이완 이런 교수님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그러면 이런 교수님 네, 예, 예. 하십시오. 저는 네. 부경대학교 근무하는 이완원 교수입니다. 강의 참 재밌게 들었고요. 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오가미 스트럭처에서는 그 재료적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살펴봤을 때 어떤 뭐야 스트럭처 미케닉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쉐입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쉐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스트럭처 미케닉으로 이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나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스테빌리티 문제처럼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 구조물에서는 재료적 영향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고려가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일단 아이디얼하게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동이라든지 앞에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TMP에서 이런 거동 같은 거면 사실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페이스에서 면의 재료적인 특성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관여하지 않고 요 폴딩 라인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토셔널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보면 재료에 영향을 받으니까 요 K 세타 값, 요 값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런 형상을 종이로 만드느냐 아니면 뭐 PET로 만드느냐 아니면 금속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요 강성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지드한 오리가미 그러니까 오리가미가 폴딩 되면서 면이 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형국이고 이게 사실 뭐 아이디얼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오리가미 자체가 이제 면이 어떻게 보면 휘고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뭐 웨이브 파피게이션 같은 걸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터디할 때는 그 PET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거로 만드는 것보다는 금속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저희가 그런 특성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리가미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기존의 어떻게 보면 구조물 같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머티리얼 디펜던트한 게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런 구조물을 만들더라도 뭐 금속으로 만들면서 크리스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각도 같은 걸 바꿔주는 것 대비 예를 들면 종이로 만들면서 예를 들면 얘를 어떻게 보면 강성을 높게끔 만들어주면 비록 종이 자체는 금속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성치가 많이 떨어지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가 컴패러블 하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리가미 자체가 이제 구조의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 플러스 추후에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 효과까지 합하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 꼴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많은 디자인 프리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저희 양진교 교수님께서는 너무 예, 클리어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청중분들이 너무 이해를 잘 하셔서 좀 질의가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서 이번 16회차 이슈톡을 좀 예,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 교수님 뭐 마무리 발언 한번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다시 한번 되게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어,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제 뭐 넣듯이 이제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저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 이제 응용 예가 무궁무진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이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이슈톡 통해 가지고 토목하시는 분들과 이제 연결고리가 돼 가지고 향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16회차 이슈톡에 참여해주신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또 좋은 발표해주신 우리 양진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 16회차 이슈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17차 이슈톡도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번 16회차 이슈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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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시가 돼서요. 예, 교수님 좀 서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